네,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은 없었지만 북한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사실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뭔지 동아일보 국제부장 신석호 북한학 박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열병식에서 주목할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오늘 양복에 하얀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죠. 네. 예,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이목이 지금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보통 대통령이다 이런 이미지를 외부에 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성 주석을 따라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리무진을 타고 내렸고 레드카펫 위에서 손을 흔들면서 주석단 입장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을 하는데 저희가 네, 바로 김일성 광장의 그 주석단 건물 뒤편입니다. 네. 뒤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앞에 이제 광장의 퍼레이드가 펼쳐져 있는 그런 장소죠. 그렇군요. 네, 레드카펫이 지금 내가 최고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네. 그런 굉장히 그 중요한 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주요 행사 때마다 또 등장하는 또 군무가 있다는데 칼춤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원래 그 북한 군사 퍼레이드에는 여군들이 꼭 등장합니다. 네. 굉장히 딱 그 각을 잡고 행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김정은이 또 여군들이 칼춤 추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네. 오늘도 지금 보십니다만 군무를 하고 있는 거죠. 여군들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북한 주민들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상당히 오랜 연습을 했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오래 연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네, 저희가 또 조금 전에 보도에서도 전해드리긴 했지만 이 김정은 주위에서 여동생 김여정의 모습이 계속 보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여정의 행동을 보면요. 거의 오빠의 시중을 드는 게 아니라 주석단에 자기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들고 아마 그 미사일 설계도 같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자료집을 들고 거의 주석단 앞으로 나와서 오빠 옆에 쓰는 그런 장면이 조선중앙TV에 방송이 되는 거죠. 네. 나도 우리 오빠를 보자 하면서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런 걸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지금 보입니다만. 예, 그렇죠? 직접 저렇게 전달도 하고요. 자료집을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나이든 측근들을 제치고 보십시오. 바로 저 장면이 네. 주석단의 오빠와 같이 쓰는 그런 장면이죠. 네. 굉장히 오늘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김여정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런 주요 행사 때마다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김여정이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의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직책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죠. 네. 하지만 조직지도부와 당 비서실까지 다 장악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김정일이 김경희, 여동생 김경희와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여동생도 숙청을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오빠한테 숙청 당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김정은 하면은 잦은 숙청 또 잦은 인사들 이런 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한데 주석단을 보면은 북한의 권력 구도도 엿볼 수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어땠습니까? 오늘 주석단에 선 사람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은 박봉주 내각 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건강으로 못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각을 대표하는 대표로 나왔는데 박봉주가 누굽니까? 북한 경제의 총사령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군사도 튼튼히 하면서 경제도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당을 대표해서 나왔고 네.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군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네. 세 사람이 당정군의 그러니까 김정은의 2인자로서 네. 같이 자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을 중심으로 좌측편 인사들은 군부 인사들 그리고 오른쪽 편 인사들은 또 내각 인사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2012년 5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김정은을 중심으로 바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 당대의 최고 실력자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한때 숙청설이 돌았던 김원홍 국가보위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국가원장쯤, 국정원장쯤 되겠죠? 네. 다시 나타났네요. 다시 나타났습니다.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당하고 숙청됐다, 이런 설이 있었고 우리 국정원도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오늘 주석단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살이 빠진 건 사실이고요. 혁명화 작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된 겁니다. 당성을 네. 인정받을 만큼 당성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그런 작업인데. 네, 확실히 얼굴이 좀 많이 살이 빠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장성택, 김정일의 그 매제인 장성택도 갔다 왔죠. 네. 돼지 똥을 치우기도 하고 말이죠. 굉장히 그 혹독한, 가혹한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일단 오늘은 열병식이 열렸는데 그간 4월 위기설이라는 게 계속 회자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일성 생일로 뭔가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긴장의 끈을 놓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뭘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죠.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심을 해서 북한을 지금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일단 15일을 넘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은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5일이 이민군 창건일이죠. 25일. 네, 그때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한미 군사 지도부가 지금 굉장히 유심히 북한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4월에 한 번 더 고비가 있을 것 같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